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합의해야 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이지. 저는 금투세 폐지나 지금 뭡니까 저 지구당 부활이나 이게 지금 이게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그 촛불 혁명에 나왔던 그 수많은 촛불 민심에 부합하려면 이게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정치 개혁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기득권들의 문제, 이제 재벌 개혁 이런 거, 정치 개혁, 경제 개혁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부자 감세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부자 감세 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게 맞는 건가에 대한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합의했다고 이게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요, 방금 전에 10시 30분에 명태균 씨 관련된 녹취 추가 공개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도 작업을 해서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여론 조작 수법, 제목이 파일명 명태균 여론 조작 수법입니다. 녹음 시점은 2020년 3월 초순 대선 직후인데 출마 예정자들에게 여론조작 수법을 직접 설명을 하는 녹음 파일이 있고요. 그리고 미리 ARS를 돌려서 지지 성향을 파악한 후에 공식 조사 때 방해 조사를 실시한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방법이 뭔지를 그 후보자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지 성향 문건을 파악했다는 것은 지난번 뉴스토마토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를 쭉 봤는데 안심번호를 받아서 실제로 이 사람이 윤석열 지지하는지 홍준표 지지하는지 뭐 누구 지지하는지를 쭉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사한 대상 가운데 예컨대 홍준표 지지 대상, 그 다음에 윤석열 지지 대상을 윤석열 데이터에다가 홍준표를 좀 섞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2% 조작, 3% 조작, 퍼센트 조작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 거를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민주당이 추가로 폭로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 저희가 조금 있으면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알리바이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조사. 그러니까 이러면 사실상 범죄를 범죄를 이거 모의한 거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분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단발성으로 나오곤 있지만 한 줄로 깨어지고 있어요. 논리적 정합성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까 강혜경 씨가 이야기했다는 예비 후보 정확하게 누군지는 더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왜냐하면 1억 2천만 원씩 그 출마자들한테 돈을 받거든요. 명태균 씨가. 그리고 그 돈이 김영선 의원이 당선되고 선거비 보전받자 바로 빠져나갑니다. 막 독촉하거든요. 선관위에 알아봤는데 돈 들어갔다는데 왜 안 주냐고 김영선 의원을 막 압박을 넣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다 이해가 되죠. 이 사람은 공천 장사를 하려고 했어요. 1억을 넘게 받은 겁니다. 이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왜 그런 거액의 돈을 갖다 줬을 것인가. 이런 조작이 실제로 먹혔었고 작업을 했었다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 정합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사기꾼의 말이라고 해서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국면이 이래서 지났다고 말씀드리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박범계 의원 잘 설명해 주셨는데 사기꾼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검찰이. 왜냐하면 사기꾼으로 사기죄로 의유를 하면 명태균 씨가 또 공개할 거거든요. 예, 본인이 이제 사기죄로 뭐 구속 또는 뭐 피의자로 해서 조사를 받아서 인신 구속이 되면 그때 아마 폭로를 또 할 겁니다. 절대 구속은 안 되는 길로 본인이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공식 조사는 대한항공에, 방해 조사는 아시아나에 이렇게 각각 탑승하는 것으로 비유를 했다고 하고요. 캠프 콜센터 규모 어느 정도 콜센터를 돌려서 자신이 조사를 하는지 이런 것도 특정을 했다는 거고요. 돈 거래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결제만 잘 해주면 다 가르쳐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돈만 들어오면 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직접 뭐 계좌 거래가 안 돼요. 신용 거래가. 그러니까 전부 현금 현찰로. 그 이번에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정당민주주의 파괴했다라는 혐의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징역 9년을 지금 구형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의 논리가 그겁니다. 정당민주주의는 너무 숭고한 우리 헌법 가치라서 이거를 위반한 송영길 대표는 구속도 시켜야 된다서 구속시켰거든요. 그 지금 이제 구형까지 세게 한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러면 국민의힘에서의 정당민주주의는 이렇게 파괴되고 방치돼도 됩니까? 똑같은 의문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에게 적용될 때도 정당민주주의가 목숨처럼 귀하다면 저도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도 똑같이 적용해야죠. 근데 이 법의 형평이 이제 깨졌다는 게 첫 번째고 명태균 씨가 57만 명의 책임당원들에게 그 선거 운동했으라고 부여되는 명단을 입수를 해서 그 이제 홍준표 캠프 쪽에서 받았다고 일단 그렇죠. 주장하니까요. 밝혀져야겠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향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성향 분석이 뭐냐면요. 전화를 돌려가지고 선거운동을 안 하고 지지자 조사 내지는 어디 사시나 또 성별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연령대 이런 것들을요. 그 57만 명을 받아다가 한 1만 5천 명 정도를 지금 샘플링을 해서 뽑아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채를 친 거죠. 채를 쳐서 이제 명단을 추려낸 건데 첫 번째 드는 의문은 이 성향 분석을 그럼 왜 했을까? 단지 궁금해서 했을까라는 건 설명이 안 되니까 이걸 어디다 쓰려고 했겠죠. 그럼 그 쓰려고 한 게 뭔가가 일단 규명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정보, 로 데이터가 지금 이준석 의원에게 전달됐다. 내지는 여의도 리서치에도 전달됐다라는 의심인데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은 여의도 리서치는 ARS 조사를 하는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선에서 모바일 투표를 먼저 하고요. 네. 모바일 투표를 안 한 분들에 대해서만 ARS 전화를 돌려서 예. 투표를 하거든요. 예. 그 ARS 전화를 돌린 데가 여의도 리서치인데 네. 이준석 의원한테 전달된 건 뭐가 문제냐? 이준석 의원은 당시 당 대표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당 대표는 합법적으로 당원 명부에 매일 접근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준석 의원이 그 로 데이터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당원 명부랑 대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문제인데 만약에 이준석 의원에 전달이 됐다. 그럼 이준석 의원은 그때 당시에 이 위법 사항에 대해서 당무감사라든지 수사 의뢰를 했었어야 돼요. 네. 근데 그걸 안 하고 이게 지금 계속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럼 이준석 의원한테 전달이 된 것까지 이제 확인이 된다면 이게 경선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까지도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지금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전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규명되지 않으면은 네. 밝혀질 길이 없다.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야 될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는 특검 말고는 해법이 답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검찰 지금 창원지검에 11명의 수사팀이 있는데 11명이 모여서 9천만 원 정도 해당하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만 다룬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11명이나 되는데도 특별수사팀이라는 표현도 쓰지도 못하고 네. 있고 그리고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검찰에 출석할 때와 출석 이후에 나와서 하는 태도가 완전히 돌변을 한 상태이고 심지어 기자를 상대로 겁박을 하고 네. 화를 내고 고함을 지르고 있어요. 관련해서 기자협회나 언론노조에서 명태균 씨 이런 태도에 대해서 물론 일간 뭐 사인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까지 뭐 우리가 뭐 논평을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만 언론 전체를 상대로 당신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고 있다라고 매도를 하면 이 가짜 뉴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한 얘기를 녹취를 가지고 기자들이 보도를 하고 취재해서 보도를 하는 건데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오늘 나온 그 한겨레 창원 산단만 하더라도 국가 산단만 하더라도 그 팩트에 의거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가짜 뉴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근데 자체를 이 사람은 그냥 사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위의 법사, 법사위의 여사, 여사위의 박사님이에요. 명박사. 뭐 일각에서는 명사장이라고 하지만은 네. 명박사. 박사님이네. 그러니까 여사위의 박사기 대통령이 때문에 박사라고 했죠. 이 사람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권한 위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윤석열 위에 김건희 있죠. 김건희 위에 명박사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검찰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언론들을 향해 가지고 가짜 뉴스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는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니다. 일반 사인의 지위에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건 아니고 대통령 권력을 호가호위하고 있는 자다. 그래서 권력 사유화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도 정상적인 통상적인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특검의 필요성이 더 늘어나는 거고요. 이분은 간단한 사인은 아닙니다. 그 제가 명태균 씨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직업이 뭡니까? 뭐라고 제가 불러드리면 좋겠어요. 뭐 그랬더니 아니 대통령이 명박사라고 하면 제 직업은 박사 아니요? 이렇게 네, 자기가 명박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대한민국 정상적이라면 이게 어려운 일들이 예, 하루에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도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정말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너무 희대의 정말 정치 포르노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해소가 안 된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시스템들을 다 파괴시켜놨다. 전 그 부분을 더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파괴시켜놨기 때문에 지금 밝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처에 이런 문제들이 사실 정책과 예, 법률에 대해서 논해야 되는데 이게 명태균 씨가 뭘 했다, 뭐 무슨 뭐 북악산이 뭐 네,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